예, 그리고 청문회 하루만 하는 것도 축하드립니다. 예. 아까 야당 의원 질의에서 자녀분들의 위장 전입에 대해서 인정하셨죠? 어쩔 수 없이 전학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근데 결격 사유가 아니냐고 물었을 때는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답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위장 전입은 형태상은 그런 모양이지만 자녀를 기를 때 어쨌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7대 기준이라고 해서 장관 후보자들과 관련해서 위장 전입을 2번 이상 했을 경우에 장관 후보자로 추천하지 않겠다는 내부적인 원칙을 세웠고 그걸 국민들한테 공개한 적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요 2019년 3월에 임명이 됐는데 자녀 교육 문제로 위장 전입을 3회나 그게 이제 청문 과정에서 드러났고 그랬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임명을 강행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본 의원은 여당이 집권했든 야당이 집권했든 그 집권했을 때 원칙을 공유해서 우리 국민들이 같은 기준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장 전입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그걸 문제로 인식한다면 문재인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아까 야당 의원께서 질의를 이 문제를 하셨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일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혐오하는 단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선관위가 내로남불이라는 현수막을 이 문구가 붙은 현수막을 쓰지 못하게 했는데 이게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 이런 이유로 쓰지 못하게 했던 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야당 의원께서 통신조회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내로남불이라고 평가하셨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같은 기준으로 이 문제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같은 논리로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에 이 공수처의 통신조회에 대해서 사찰이냐는 논란이 있었을 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법령에 의한 행위여서 사찰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던 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잘 기억 안 나실 겁니다. 네. 아마 공개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도 똑같이 여당일 때 야당일 때 입장이 바뀌는 것, 우리 국민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걸 영장주의를 채택을 하든 영장을 발부해서만 통신조회를 할 수 있게 하든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같은 기준으로 이 문제를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R&D 예산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전면적인 개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문재인 정부 5년간 R&D 예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상당히 지난 10년간 가파르게 예산이 증가하다가 올해 예산이 좀 줄어든 형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8년에서 2019년 사이에 10조에서 20조로 늘었는데 이게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또 10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문재인 정부 때 늘었는데 그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회사에서 참여 가족들을 연구원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몇억 원씩 빼먹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정부 사업에 참여한 뒤에 이걸 페이퍼 컴퍼니에다가 또 용역을 줘서 거기서 또 13억을 빼먹는 일도 있었고 또 납품업체하고 미리 짜서 용역을 내준 다음에 대금을 또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R&D 예산을 26억이나 빼먹는 사건들도 적발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R&D 예산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전면적으로 예산 집행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어떤 취지로 하신 말씀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해결해 나가실지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은 예산 편성을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왔기 때문에 선진국가들 간의 경쟁으로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은 이 패권 경쟁에 이겨나갈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고요. 또 그 대신 이제 예타를 이제
없앴을 때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 포함해서 말씀 지적하신 대로 어떤 그런 그 국가 R&D 예산을 유용한다든가 이런 일은 사실은 뭐 계속되어 온 일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예산 규모가 굉장히 늘어나니까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2023년 대비 2024년 예산이 이제 줄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총선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고, 그렇게 했던 거 기억하실 텐데, 내년도 예산을 지금 정부가 다시 2023년 수준에 가깝게 늘리려고 하는데, 이게 부정적인 여론이 생기면서 늘리려고 하는 건지, 실제 우리 국가에 필요한 R&D 예산이 집행돼야 될 수요가 그만큼 늘어서 한 건지 궁금해하시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조금 더 늘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뭐 여지가 있는지 제가 좀 살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살펴보셨습니까? 아니요. 그 살펴는 어떤 충분히 여지는 있는데 그것이 이제 반영될 여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눠 먹기라는 표현이 조금 부정적으로 잘못 사용됐다고 아까 이제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그 내부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금 들여다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럴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명확한 그 문제에 대해서 솔루션은 안 갖고 계신 건가요?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유용하는 문제는 아주 사실은 흔하지 않고 늘 있어왔던 문제고, 그거는 이제 나눠먹기라는 말에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이제 나눠먹기라는 말은 조금 더 이게 상당히 그 그룹이 들어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이건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여지가 있는 부분을 세심하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경쟁력 차원에서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할지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우리가 청문회나 현안 질의나 과방위 전체 회의를 할 때 기준을 정한 게 있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나 이재명 대표 얘기는 언급하지 말자. 이거는 최소한의 합의였어요. 그 양당 간사님은 이 합의를 유지할지 깰지 의논 좀 해보시죠. 예. 노정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